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86년에 시로 등단하셨잖아요. 네. 94년 이후로는 소설과 에세이를 주로 쓰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글쓰기 영역을 바꾼 혹은 넓혀온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지요? 그게 20대 후반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30대 한 중반까지 쓴 거는 그때 아마 제가 아무래도 좀 기질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좀 시적인 그런 정황에 있었고 늘 또 시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 외에 다른 문학 그 장르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랬던 것이고 94년경부터 또 조금 뭐랄까 이 시를 쓰면서 뭔가 약간 불순하다고 생각해 왔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산문이나 혹은 뭐 다른 형태로 좀 정리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쓰기 시작한 것이 소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 자신도 문학적인 기질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소설이나 혹은 산문적으로 좀 바뀌어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역시도 시는 지금 뭐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만 소설을 쓸 때나 산문을 쓸 때 이럴 때 제 자신이 뭐 분열하는 정도는 아닌데 조금 다르다. 소설 쓸 때 나 자신과 또 산문을 쓸 때 나 자신과 또 시를 읽을 때 나 자신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다른 거에 가급적 충실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요구하는 대로 예를 들면 산문을 써달라고 하면 산문을 쓰고 소설 써달라고 하면 소설 쓰고 하는 게 이게 직업 정신에 투철한 거니까 그렇게 맞춰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불리우시는데요. 그렇게 그 고전적 의미에서의 그 이야기의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세계나 풍경을 재현하는 그런 작업들이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요? 아마 그게 이야기를 대하는 제 태도가 형성이 된 것이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 이야기를 해준 할머니가 안 계셨고 흔히들 이렇게 손자를 눕혀놓고 도란도란 얘기를 해준 할머니나 혹은 어머니나 이런 분이 소설가의 뒤에는 있게 마련인데 저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그렇다고 나쁜 할머니였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주로 그 책으로 된 책이라는 형태로 된 이야기를 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장으로 물론 이렇게 다듬어진 이야기입니다. 드물게는 이제 그 그림이나 뭐 만화나 뭐 이런 걸로 또 경전의 형태나 이런 걸로 다듬어진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태도가 결정되고 나니까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쓰게 되면서도 그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경험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좀 고답적이랄까요? 문장을 대할 때, 쓸 때 이럴 때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현대적인 건 아니고 좀 고답적인 그런. 그러다 보니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내용 역시도 옛날에 것들이 많이 담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거에 옛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데 부족한 건 아니고 뭐 나름대로 또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조금씩 좀 저 자신도 좀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랄까 계속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뭔가 이건 조금 지루해진 감도 있고 그래서 좀 빠르고
문장 형태로 봐도 좀 빠르고,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뭐랄까, 타이트하고 이런 쪽, 그런 쪽을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해온 것 중에 상대적으로 좀 많은 부분이 그런 고전이라든가 옛날 인물의 재현, 뭐 이런 쪽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소설을 읽다 보면은요, 시적인 특성과 산문적인 특성, 또 굉장히 그 고투의 문장과 그 빠른 현대문의 그런 호흡, 이런 것들이 함께 느껴지는데, 그런 문체적 특성으로 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셨거든요. 그 문체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계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제가 아주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인간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새로운 걸 계속 시도를 하게 마련이고, 그때 또 어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바를 정확하고 제 자신이 볼 때 충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도 취해보고 저런 형태도 취해보고, 또 그날 기분에 따라서 제가 그전에 시를 또 썼기 때문에 시를 쓸 때 그런 마음, 기분으로 돌아갔을 때 써진 그런 문장도 있고요,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문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쓴다기보다 그때의 제 자신의 자연스러운 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거를 저를 제어하고 또 억제하고 혹은 통제해서 이게에게 맞춰서는 이렇게 쓰고 저게에게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설이라는 건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 공작의 산물인데요. 근데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시를 쓰는 것처럼 하다가 산물 쓰는 것처럼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노래하는 것 같이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남들 보기에는 좀 사람이 싱거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자연스러운 그런 상태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설이라는 게 출발점에서 중요한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불황아들, 또 깡패들, 뭐 실제로 돈키호테도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안정되고 일상적으로 이게 반복적인 일상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사람들을 자극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인간됨을 또 더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 통해서 역으로 말이죠. 그런 생각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쓸 거리가 많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화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독자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유롭고, 그래서 쓰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또 많이 들려오고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인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소설에는 희극성과 비극성, 혹은 무거움과 가벼움이 공존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그 양면성이 삶에 대한 인식과 혹시 연관이 있을지요? 그것도 역시 제 기질이라든가 제 개인적 어떤 경험에서 유래된 정서적 태도, 그런 것이 소설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늘 이렇게
밝고 재미있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돌연 뭐 벼락이 치고 또 천둥이 울려 퍼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지만 저 역시도 어린 시절을 반복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그게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고 세상에 어쩌면 법칙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린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이 돌연하게 튀어나오는 어떤 비극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 미리 말하자면 그 어떤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리 제가 대비를 한다랄까요?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리라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소설에 투영된 게 아닌가. 저 자신도 기질적으로는 낙천적인 편이고 재밌는 걸 좋아하고 또 기왕 사는데 즐겁게 살기를 바라고 그러고 있지만 이 삶을 우리가 그림자를 매달고 다니듯이 의식하지 않지만 대개는 의식하지 않죠. 그림자를 매달고 다니듯이 그 그림자처럼 어떤 것이 어떤 비극이 불행이 덮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공포 그리고 그걸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슬픔 이런 것들이 이게 뒤섞여서 소설에 나타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그런 말 썼는데 기왕 소설 쓸 바에 남을 우울하게 하고 또 심지어 억울하게 하고 돈이 아깝게 하고 그렇게 하지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자. 근데 능력이 안 된다면 능력이 안 돼서 남들 그렇게 만들면 남들이 물론 책을 안 읽겠죠. 그 책을.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나라도 좀 재밌자. 나부터. 그래서 진짜 무당들 보니까 큰 무당들 보니까 이게 꾸미는 게 아니고 자기부터 신이 들려서 신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딴 건 뭐 본받을 건 없어도 저건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부터 혹은 내가 먼저 나라도 그래야 남들도 신이 나고 즐겁고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런다고 해도 할 수는 없지만 전보다 좀 원고 양이 좀 준 편입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원고 양을 좀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일단 원고 양을 늘리려면 원고 양이 많아지려면 어떤 장편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어떤 장편을 쓸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단편도 쓰고 또 뭐 산문도 쓰고 그전에는 미뤄왔던 것들을 이제 무실력행 하는 마음으로 매일 멈추지 않고 일정한 양을 써보려고 그렇게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을.